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조예은 작가님 얘기입니다. 제가 김초엽 작가님을 좋아하는데요. 이 조예은 작가님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분들에게 개성을 부여하는 것은 SF나 호러라는 장르적인 특성인데요. 궁극적으로 내가 이 작가님들의 소설을 읽기를 원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장르적인 특성이라는 게 어떤 겉에 있는 포장지라면 그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마음의 감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숙이 와닿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택한 장르는 좀 참신함 혹은 가끔은 난해하거나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결국 그 안에서 보여지는 갈등과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왠지 그 장르를 만나서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두 작가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이 책은 제가 가장 먼저 읽은 조예은 작가님의 책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녹지 않는 유해한 물질인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씩 망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인공은 이 쓰레기 같은 눈을 모으고 모아서 소각하는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폐기 시설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암울한데 소설의 시작은 조금 더 암울해요. 자신에게는 엄마와도 같던 이모가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찾아가고 싶죠. 근데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주인공의 시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모루의 중학교 동창인 이월이라는 아이인데요. 왠지 모르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 같은 이 우울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모루의 이모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지는 세상 속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기대고 싶은 서로가 되어가는 두 사람이 절망 속에서 찾아가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토리 말고도요, 그냥 소설 전반적으로 특유의 그 씁쓸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 여운에 좀 오랫동안 젖어 있고 싶은 책이었어요. 아름답게 처연한 혹은 아름다워서 처절한 이 눈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하얗게 눈이 내리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존재가 세상을 망하게 하는 무엇, 디스토피아적인 환경 하나만 가지고 흥미진진함과 그리고 특유의 쓸쓸한 무드를 굉장히 잘 살려낸 작품이라서 누구나 좋아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스노우볼 드라이브입니다. 이 책은 신간이죠. 트로피컬 나이트입니다. 단편 소설집이라서 트로피컬 나이트라는 어떤 표제작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도 무서운 요소가 들어간 이야기도 있고 좀 그런 것이 상당히 순한 맛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게 새해엔 쿠스쿠스라는 작품이에요. 무서운 요소는 하나도 없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커준 여성분들이라면 그 딸의 마음에서 엄마에게 고마우면서 원망하면서 나의 유년 시절과는 좀 다른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성인 시절의 그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공감도 할 수 있고 해방감도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친한 듯 라이벌인 듯 지내왔던 친척 언니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묘하게 이 라이벌 같았고 경쟁 상대였으니까 이 언니를 왠지 좋아하면서 까내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인공이 겪고 있는 성장 과정 중에서 나는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은 순간에 엄마는 아니야, 넌 이대로 살아야 돼를 밀어붙이시거든요. 내가 엄마와 대치하고 있는 나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내 성격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억울했던 것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녀 역시도 답답함을 느꼈던 이 친척 언니가 보여주는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조금씩 여러분들도 조금 성장하고 조금의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단계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단계 업체에 들어간 친하지 않은 동창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공의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의도가 뻔한데요. 근데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2년 동안 정말 칩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단계라고는 해도 이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자주 찾아와 준 사람이 없는 정말 극심하게 외로웠던 상황이었던 거고, 이 다단계를 하고 있는 친구도
차마 뭐 영양제 같은 거 몇 개는 팔아달라고 하는데 차마 여기로 끌어당기기에는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까지 악의 길로 데려와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 시작은 숨어있는 친구와 다단계였을지라도 둘이 보여주는 우정의 끈끈함의 그 순수한 그런 애정어린 배려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잔인함은 많이 덜어냈고요. 딱 25살에서 35살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법한 무드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장편이 스노볼 드라이브라면 대표적인 단편은 단연코 이것입니다. 칵테일 러브 좀비. 사실 되게 매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러 장르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까봐 추천 순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지만 트로피컬 라이트에 밀려버린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 전체의 제목으로 해야 한다면 저는 마지막 작품인 오버랩 나이프를 꼽을 것 같아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떤 과거로 가볼래 해서 뭔가를 바꿔보려다가 또 뭔가 망해요. 그래서 주어진 3번의 기회의 시간을 돌려가 보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틀어지는데 이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싶은 부분에서 굉장한 반전의 매력이 있고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장치들을 정말 잘 쓰셨어요. 여기에 나온 그 습지의 사랑이라는 거 말고는 뭐랄까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상 속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 메인이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라서 그러한 통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좀 무섭고 잔혹하긴 합니다. 칼로 막 찌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칵테일 러브 좀비에서는 아주 딱히 크게 뭘 잘못하지는 않았으나 가족들에게 아주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던 아버지가 좀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냥 머리를 갑자기 가격해서 죽여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최대한 아빠의 형상을 했으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그 가족의 마음과 아버지가 좀비가 되었다는 이 상황 밑에 깔려있는 가족 사이의 관계, 어떤 식으로 얽혀왔는지 이 관계가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두께가 얇죠. 작품이 총 4개밖에 없는데요. 각 작품마다 세계관과 인물들이 굉장히 생생해가지고 이 두께에서 가져다주는 여운이나 재미가 이렇게 더 두껍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잔인한 수준 안에서 감정이라던가 모순적인 모습이라든가 가족 간의 그러한 겹쳐져 있는 감정들, 이런 복잡 미묘한 인간성에 재미있게 들어가 있는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춘 호러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점을 잘 잡아낸 작품이 이게 아닐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목부터 살짝 장난 아니다 싶죠. 대학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대학살이 일어나는 장소가 뉴 서울파크라는 롯데월드 같은 그러한 테마파크인 거고, 누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냐? 젤리 장수가 죽이는 겁니다. 그 핑크빛 귀여운 젤리 따위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어느 날 이 뉴서울 파크라는 테마파크에서 젤리 장수가 이거 먹으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대라는 미심쩍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줬던 젤리를 먹고 사람들이 핑크빛 젤리로 다 같이 녹아버려서 대학살 당하는 어느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 명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계획을 했고 혹은 누가 이 젤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누구는 이 젤리를 먹고 싶지 않아 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녹아내리는 이야기, 이러한 좀 기괴한 발상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불호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장편 소설이지만 거의 연작 소설에 가까울 만큼 주인공이 쉴 새 없이 인물들이 계속 이 사람 입장 저 사람 입장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점프를 해서 그런 형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몇 명의 인물이 좋아서 그 몇 명의 인물 편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시프트는 완전 초기 작품이라고 봐도 되겠죠. 표지부터 살짝 무서운데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무서운 이야기 보는 느낌으로 무서운 작품입니다. 사람이 좀 많이 죽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도 나오고요. 근데 스토리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시프트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초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환자의 손을 잡고 이 시프트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고통이나 병이 이렇게 나를 타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하는 초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주인공인데요. 좀 무시무시하고 살인이라던가 각종 음모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물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변수와 그러한 감정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힘이기는 하지만 범인을 찾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걸 찾아가는 흥미진진함의 재미로 있는 작품입니다만 뭐랄까 이 작가님스러운 개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잘 쓰여진 소설이다라고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조예은스럽다라는 개성이 입혀진 건 다른 책들이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소설을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조예은 작가님의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느끼고 싶은 일상을 뛰어넘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감정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보고 싶다면 조예은 작가님의 작품은 분명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텐데 대신에 작가님이 보여주시는 다양한 맛, 매운맛, 순한맛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딱 골라서 읽으시면 충분히 만족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요즘 빠져있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